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3포인트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직전에 뵀을 때보다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시장은 많이 변해 있죠. 그래서 전문가님 시각이 좀 궁금합니다. 원포인트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제거되는 불확실성, 시작되는 실적 장세입니다. 한 주 전 목요일에 이 코스닥이 950선이었는데 지금은 1150선까지 올라와 있는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도 양시장 너무 좋습니다. 시장 흐름, 실적 장세 이렇게 좀 보시나 봐요. 네, 사실 실적 장세라고 한다라면 실적을 가지고 이제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사실 제가 시작되는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실적 그대로 적용된다기보다는 아직은 내러티브 형태의 증시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으로 펼쳐질 거는 실적주들 특히나 최근 실적 발표에서 오늘 포함해서 좋은 성과를 보인 기업들은 계속 추적 관찰을 하셔야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S&T 에너지 같은 기업들, 자 그리고 한화 엔진 같은 기업들, 조선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영업이익이 사실 소폭 줄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주들 같은 경우는 수출에 힘입어서 굉장히 강하다라는 측면들이 앞으로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만 그 실적을 가지고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은 추후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뿐 아니고 글로벌도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 같이 봐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제거되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1월 FOMC 같은 경우는 누구나 예측했듯이 동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과정에 있어서 주요 데이터들 같은 경우는 안정화 국면으로 이해하고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죠. FOMC의 주요 코멘트를 보게 되면 기존에 불안하다고 여겼던 실업률이나 고용 같은 데이터들은 안정화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코멘트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라는 거는 현재의 상태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를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FOMC 의장 같은 경우 파월 의장은 이제 5월까지입니다. 임기가 이제 한 3달 정도 남았는데 새로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이 여럿 등장하고 있죠. 예를 들어 케빈 해시트 위원장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뒤로 있어라. 내 옆에서 이제 경제 자문을 해달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블랙록의 CIO 같은 경우가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금리 인하론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굉장히 많이 띄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거는 다음이 이제 3월 금리 결정이에요. 그 전에 이제 파월 의장을 주축으로 한 현재의 FOMC 위원들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정부 인사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좀 요구하고 있는데 이 측면이 어느 정도 작동될 것인가는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고용이나 물가 데이터의 변수를 토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증시는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도 굉장히 좋은데 이 측면에 예를 들어서 중간 변수로 등장할 수 있는 거리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발표는 계속 유심히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일 같은 경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IBM, 메타 대형 기업들이 실적 발표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심히 보고 있던 거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형 인프라 관련주들이죠. 반도체나 전력, 원전 같은 기업입니다. 그럼 해당 기업들이 랠리를 펼쳐지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빅테크에서 수주를 맡기고 있는 인프라 관련 이제 아이템들이죠. 근데 이 실적 발표에서 중요했던 거는 실적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인프라 투자 캐펙스를 얼마만큼 늘릴 것이냐가 중요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줬습니다. 큰 폭의 캐펙스 투자를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가고 있는 반도체가 일시적인 조정 같은 게 나왔을 때 없는 분들은 아주 열심히 담아야 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후에 이제 계속 실적 시즌이 이어질 텐데 저는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제가 데일리로도 방송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최신화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전에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 데이터 센터형 섹터들이 지속 강세를 보이죠. 반도체, 전력 관련주, 원전 관련주,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지금은 국내 증시에서는 에너지, 특히나 이제 원전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글로벌에서는 신재생이라든지 풍력, 그리고 수소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조금씩 꿈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원전은 그동안 카메코를 필두로 해서 우라늄 기업들이 좋았다라면 최근에 슬슬 SMR 관련주들도 올라오죠.
국내도 이 매기가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힌트로 좀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 전반을 얘기 드리자라면은 투자자 예탁금이 이제 100조 돌파했죠.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가 독일 증시의 시가총액을 추월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우리 증시가 비싸서 그러냐, 앞으로 좀 내려갈 거냐 이게 아니고 포워드 퍼 기준으로 포워드 퍼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면 독일 대비해서 우리는 아직도 싸요. 아직도 우리는 돈 벌 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업사이드가 열리고 있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측면들이 결코 이상하다라고 판단할 게 없죠. 그래서 저는 일부 조정이라도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채워야 되는 섹터들은 또다시 채워야 되는 국면으로 들어간다. 네. 그리고 들고 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평단 잘 세팅되어져 있다라면 굳이 팔 필요가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강세장입니다. 네, 근데 모멘텀 플레이도 잘 먹히고요. 지금은 끌고 가는 것도 아주 원활하다. 그래서 증시 전반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추후에 조정권에 오면 수많은 의견들이 등장할 텐데 저는 이 조정권에서는 그다지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겠다. 이 정도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뭐 5,000피 가고 할 때는 뭔가 실적에 기반한 대형주들 그리고 신기술, AI, 로봇에 열광했다면 이번 주 들어서는 특히나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코스닥의 거의 뭐 묻지마 상승 이런 쪽으로 시장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뭔가 좀 거래소라든지 이쪽에 좀 더 집중해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주에 코스닥 강세는 일시적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주도권이 조금은 또 넘어갔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나요? 저는 둘 다 좋을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처럼 코스피만 가고 코스닥은 못 가는 형태가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이 둘 다 같이 가는 구조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측면은 지금은 내러티브형 시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적 장세 끝나고 또다시 내러티브 형태의 시장이 펼쳐질 텐데 그럼 거기서 누군가는 모멘텀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정부죠. 정부 단에서 지금 코스닥을 대놓고 밀어주고 있고 아시겠지만 디테일로 보자라면 다양한 펀드들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또한 코스닥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증권사들이 나오는 의견 보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코스닥의 이제 중소형 테크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되는 리포트 같은 경우 작년 대비 13%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각종 금융 기관들조차도 이 스탠스를 따라가고 있는 측면이고 거기에 따라 또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코스닥에 한 몫을 또 하고 있죠. 저는 둘 다 좋을 걸로 보고요. 어느 한쪽에 집중한다기보다는 밸런스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다. 그래서 양쪽 날개로 가기 때문에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다음 두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핵심 섹터로 골라주셨는데 변화가 없어요.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산업재 하나씩 들어볼까요? 네, 변화 없습니다. 저는 이 축 자체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사실 이제 중소형 섹터들이 중간에 붙고 떨어지고 합니다. 근데 축 자체는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게 그리고 실적 베이스 그리고 앞으로 성장을 베이스로 놓고 있는 섹터들이고 그리고 이 내러티브형 장세에서도 가장 꽃을 피우고 있는 바이오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라서 이거는 당분간은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전에도 유사한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반도체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오전에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었죠. 둘 다 더할 나위 없이 좋았는데 좀 구체화해서 보자라면은 사실 우리 증시는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와도 위로 뻗는다기보다는 차익이 좀 많이 잡힙니다. 특히나 대형주들 단에서는. 근데 오히려 이상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고 역시나 세론이 좀 분내했지만 바로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측면이에요. 그럼 반도체 안에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이쪽은 빠지면 저가 매수가 당연히 붙는구나 하는 형태가 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고 그를 토대로 해서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소부장도 비슷합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세게 올라가지고 있고요. HPSP 같은 기업들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제 변동성을 한번 봤어요. 저는 이전에 가격적인 매력이 굉장히 클 때 소부장 기업들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이력이 있는데 근데 지금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전 일부 챙기면서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판단합니다. 특히나 아시겠지만 이제 증시는 이제 과열권에 들어갔을 때 막 쏘기도 하고 또 조정권으로 들어가기도 세게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 변동성을 구체화해서 보여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좋은 거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장주들급 내 종목들은 큰 영향도가 없을 겁니다. 평단 좋은 분들은. 근데 소부장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형태의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어요. 비중 조절 같은 걸 토대로 해서 일부 이익화는 상당히 유리한 전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게 부품 라인, 그리고 기판 이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보면 다 이제 올라갔죠. 이제 신규로 진입해도 되나요는 저는 이제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기존에 이야기 드렸던 의견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장주를 필두로 해서 소부장과 이격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걸 메꾸는 순간들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이미 도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차시 이제 반도체를 바라봐야 되는 건 여기서 끌고 갈 것이냐, 일부 챙기고 다음 뭐 다른 타 섹터를 본다라든지 또는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못 가는 애들이 있죠. 그쪽을 볼 것인가 이런 구분점들이 필요한 건데 저는 딱 그 변곡의 시기라고 보고요. 다만 예를 들어 평단이 너무 밑에서 잡혔어요. 그런 분들은 소부장도 끌고 가는 거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라는 건 공통 의견입니다.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하는 형태의 이제 거래를 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의견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가 좀 다르죠. 지금 코스닥이 고시총 코스닥 종목들은 다 좋아요. 근데 오히려 시총 파일을 많이 차지하지 못하지만 그동안 데이터 값을 토대로 좋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등락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봐요. 종목으로 보자라면 ABL 바이오라든지 리아켄 바이오처럼 시총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가격 매력과는 끝났습니다.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국면 같은 경우는 바이오 전체가 그러면 다 올라갔냐? 그렇진 않죠. 대표적으로 ADC라든지 그동안 이제 실적 발표 이전까지 굉장히 좋았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 보게 되면 누워 있습니다. 차별화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고, 그럼 바이오 섹터가 지금 다 좋은가 이런 형태보다는 코스닥 고시총주들이 좀 끌어주고 있는 형태고, 걔네들이 레벨을 잡는다라면 이쪽도 이제 이격을 잡아야 되는 구조가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코스피의 바이오는 좀 소외되어져 있어요. 셀트리온도 같이 볼 수 있고, SK 바이오폼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저는 가격 매력적인 측면으로 본다라면 후자에 기회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범주를 좀 넓혀서 보자라면 ADC 라인이 있죠. 기존에도 얘기 드렸던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든지 또는 같이 개발하고 있는 인투셀이나 에임드 바이오, 뭐 프로티나 이런 종목들 있죠. Y바이오로직스 포함입니다. 이 삼성향 종목들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쪽 같은 경우 전문가님 저는 바이오를 이전에 못 담았는데 앞으로도 좋다라면 어디 쪽 관심 갖나요? 했을 때 이 ADC 라인은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산업재 얘기 드려야 되는데 지금 조선방산이 좀 조용하죠.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이제 컨센 하회했습니다. 또 재밌는 건 하나 엔진 같은 기업들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조선주들이 이제 각계 전투에 들어가 있는데 저는 좀 기다리시면은 삼성중공업 포함해서요. 하나오션 같이 포함하겠습니다. 주요 기업들이 옆으로 눕는 기간 조정의 기간을 거치든 가격에 매력을 주는 가격 조정을 거치든 형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럼 그랬을 때 조선주들은 다음 차시에도 수익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에요. 기존에 들고 가는 분들은 홀딩할 수 있는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없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방사는 지금 우주랑 같이 위로 좀 업사이드가 열리고 또 변동성 들어가고 하고 있죠. 조선이랑 비슷한 측면들은 좀 기다리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전력주들 같은 경우는 추세로 보시는 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효성중공업 지금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신규 진입은 이제 제한적이에요. 근데 올라가는 측면에서 매도할 필요가 있냐 하면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최근 LS 일렉트릭 실적 발표 내용 보셔서 아시겠지만 올해에는 수주 내용이 바뀔 것 같아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30% 정도가 빅테크형 데이터 센터 수주가 이루어졌다면 올해 예측치는 한 50%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빅테크형으로 잡히는 고용량 변압기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은 주가 상승의 여력, 퍼포먼스가 더 많이 잡힐 수 있다는 거고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에는 이전치 대비해서 지금 판가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 같은 경우는 이미 맥시멈치입니다. 그 말은 저는 앞으로도 전력 기업들은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주도 섹터가 제가 근 한 달 정도 비슷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도 섹터 안에서는 가격 매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되 편입 비중만 잘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 단위에서의 뭐 노이즈가 낀다라거나 하는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없다. 좋은 종목 안에서 싸지면 사고 올라가면 뭐 이익 조절하고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시장이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테마주들이야 붙었다 사라지고를 반복하지만은 확실히 핵심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산업재 오늘도 세 개 섹터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뭘 봐야 될지 내일장 전략입니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AI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STC, STO가 아니라 STC 스테이블 코인 쪽 이쪽 보시는 것 같은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쪽을 그동안에는 많이 강조해 주시지는 않았던 종목군 같은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네, 주력으로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한 번씩 의견을 드렸던 섹터입니다. 근데 지금 종목들 보면 네이버부터 해서 주된 이제 소프트웨어 종목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서 수혜주들이 잘 올라가고 있죠. 핵심주들 보게 되면은 네이버, 카카오페이 한 축입니다. 플랫폼 보면 IT센 글로벌 같은 기업들이 좋은데 보면은 한번 시세 주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소폭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네이버나 IT센 글로벌은 계속 좋죠. 저는 재료가 아직 남아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 있죠. 지금 미국에서도 클라리티법이랑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사한 시기에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일 목표는 지금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설 이전에 입법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의하는 겁니다. 발의. 그러면 발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재료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결국 우리가 투자자로서 판단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있을 때가 가격적인 매력이 제일 크죠. 근데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위로 뻗고 있고 또 안에서 이제 결제 단위 종목들 뭐 다날이나 NHN KCP 뭐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조정 거치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쪽은 더 가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글로벌 추세에 이미 올라타 있는데 과정에 이제 과도기 같은 것들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동성은 좀 있겠습니다만 가격적인 매력이 있을 때는 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 특히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두나무 합병 같은 경우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중간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뭐 디테일 내용들은 뉴스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올해 1분기 안에 아마 공식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측면까지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면은 해당 섹터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특히나 네이버는 이익이 계속 늘고 있죠. 근데 주가는 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야 스테이블코인 재료들과 함께 좀 튀고 있는 건데 저는 그다지 팔 필요 없다라는 게 공통의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쪽이 움직이게 되면은 결국에 이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양축은 스테이블 코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내에서 GPU 들여오고 데이터 센터 짓고 그럼 AI 고도화할 때 핵심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클라우드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 SDS나 지금은 좀 쉬고 있어요. LG CNS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더 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여지를 남겨두고 판단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재료를 받고 좀 변동성 구간에 있습니다만 뭐 튀고 내려오고 하는 국면이 이제 박스권 정도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걸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어떤 시세 연속성 또한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일정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설 연휴도 그다지 많이 남지 않았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재료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도 설 전에 뭘 좀 해볼까 이런 분들께 투자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AI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STO 관련해서도 재료를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네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